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기초기상학을 일주일에 2회, 그래서 4주, 그러니까 8회, 1회 4시간씩 해서 34, 8, 32, 32시간 동안 기초기상학을 할 거예요.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기초기상학을 하게 된 것은 원래 제가 기상청에, 그러니까 저기 기상청이라기보다는 기상연구소에서 한 20년간 근무를 했어요. 연구관으로. 그래가지고 한 20년 동안 기상연구를 하다가 한 20년 지나고 그러니까는 전문 박사들이 들어오고 뭐 이러니까는 아무래도 좀 밀리고 좀 그러니까 못하겠어. 안 하기가 못하겠다 해가지고 기상직으로 좀 바꿔달라 그랬더니 기상직으로 바꿔주면서 내가 제일 못하는 게 예보관 있잖아요. 예보관을 시키면서 부산으로 내보내더라고. 그래서 부산에서 예보관 생활을 하면서 부산에서 지방예보관 하다가 서울에서 총괄예보관 올해는 못했어요. 하다가 위성센터 거기도 좀 있다가 태풍센터가 처음 생기면서 초대 태풍센터장 하다가 이제 정년퇴직하고 정년퇴직 좀 일찍 나왔어요. 해서 하다가 웨더피아라는 그 기상회사가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기상회사가 한 200개 정도쯤 돼요. 좀 영세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거기서 웨더피아에서 좀 일을 하다가 지금 웨더피아에서 웨더피아 부설연구소, 기상환경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시간이 나니까 여기서 또 이거 강의도 하고 또 거기서 주로 하는 일이 기상 연구 사업하고 그 기상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기상 감정업을 해서 그 기상 감정업 담당하면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 소개는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는 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냐 하면은 원래 내가 연구소에서 서울에서만 한 20년 근무하다가 지방에서 내려가서 있으니까 지방은 의외로 시간이 참 많아요. 특히 예보관을 하고 그러면은. 그래서 부산이니까 가족이 다 내려갈 수 없으니까 나 혼자 내려가서 이제 부산 생활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이 기상청에서 기상직을 뽑을 때 공채가 있었고 이게 특채는 기상 전공을 하면서 기상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시험 볼 자격을 줬었어요. 그래가지고 기상기사 자격증이 있으면서 기상 전공자들이 시험을 봐서 기상청에 들어오는 거. 그래서 내가 부산에 있었을 때인데 부산에는 오히려 서울도 서울대하고 연대 2개네. 부산이 오히려 좁으면서 더 많아요. 부경대가 있고 부산대가 있고 거기 또 김해에 인제대학이 있는데 그 인제대학에서는 학부는 안 하고 대학원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혼자 기상기사 시험을 학교에서 가르치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고 특히 예보 같은 거 모르는 게 있으면 기상청으로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마 잘들 대답 안 해주고 그냥 했던 모양인데 나는 시간이 많고 심심하니까 오면은 잘 가르쳐주고 그랬더니 애들이 또 그 소문 듣고 또 듣고 또 해가지고 내가 일을 못할 정도로다가 애들이 자꾸 찾아와서 물어.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안 되겠다. 니들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어차피 집이 서울이고 해서 시간 많고 그러니까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날짜 정해서 와라. 그래가지고 와서 하다 보니까는 그게 어떻게 강의처럼 돼서 이거 모르냐고 너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 줄게. 애들 모아서 와라.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게 강의처럼 된 거야. 그래서 강의노트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쭉 있다가 했더니 한 1년 지나니까 걔네들이 시험을 딱 붙으니까 부경대하고 부산대 양쪽에서 서로들 와서 강의 좀 맡아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둘을 맡을 수가 없잖아. 일주일에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그걸 겸직 교수라고 그러거든요.
그 가서 강의를 하면은 일주일에 2번 빠질 수는 없으니까 초이스를 하는데 내가 부경대학을 택했어요. 그래서 부경대학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가르쳤어. 그러면서 주로 이제 예보 가르치고 일반 기상학 또 해양 관측, 기상 관측, 지상 관측, 해양 관측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거기 부경대가 그 옛날에 수산대학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탐사선이 있고 그래가지고 저기 그 해양 관측 맡은 때에는 학생들하고 같이 뭐 거제도 거쳐서 뭐 제주도 구경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게 또 이게 뭐가 딱 인연이 씨가 되나 봐. 다음번에 서울을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갈 때는 내가 또 저기 제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로 갔더니 난 부산만 좋은 줄 알았더니 제주가 더 좋더라고. 더 시간 많고. 그랬더니 거기서는 또 제주대 학생들도 와서 또 해서 걔네들도 가르쳤고. 그래서 그때 제주도에서 가르쳐서 된 애들이 거기서 저기 이 서귀포 뭐 이런 데서 애들이 택시 타고 와가지고 강의 듣고 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 가면은 그 제방사라 그래가지고 그 제주 방어사령부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일기도 분석을 하고 그래요. 제방사에서. 그러면 거기서 그 하사관들이 하는데 중사가 기상기사 자격증을 따면은 상사로 바로 진급해요. 이렇게 가점이 많아가지고 그냥 진급하다시피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르친다 그랬더니 그 제방사는 서귀포에 있는데 걔들이 차를 이렇게 지들끼리 이렇게 뭐 렌트를 했는지 뭐 해서 그 토요일마다 제주로 와서 이렇게 저기 꽤 오래 배우다가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서울로 올라오면서 내가 소식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때 그 준이가 여기 바로 여기서 저기 기상 캐스터하고 내가 저기 김승배 씨라고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강아랑 씨도 우리가 가르치고 그랬었는데 저기 그때 찾아와 가지고 하는 소리가 단위 부대에서 자격증을 제주 제방사가 제일 많이 따가지고 기상기사 자격증을 따서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상기사가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 군인들이 제대하기 전에 뭐 따게 뭐 장려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3군 다 통틀어 가지고 단위 부대가 제일 많이 자격증을 땄다 그래 가지고 그게 전우신문에 실렸다고 그 얘기해서 선물 들고 기상청 찾아갔더니 내가 서울 가고 없다 그래서 못 만났었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강의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쭉 강의를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지금 기상 캐스터들 있지 않습니까? 기상 캐스터들이 기상을 잘 몰라요. 그래서 기상 캐스터들한테 기상을 좀 가르치는 이런 거를 만들자라지 기상 캐스터 학원을 우리 대변인 했던 사람 지금 아마 날구지라고 유튜브에서 지금 방송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곧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 사람이랑 같이 바로 이 자리에서 하다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만두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원을 알게 돼가지고 여기서 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강의 책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때 그 강의 노트가 뭐 중간에 없어지기도 하고 또 연락해가지고 또 내놓으라 그랬더니 또 웃고 뭐 이래가지고 겨우 마서 책을 만든 것이 일반 기상학하고 기상학 개론에서 2012년서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따가 조금 이따 얘기해 주겠지만은 기상청에서 직원들을 모으는 방법 중에서 이 공채로 다 이게 바뀌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연대하고 서울대가 구급으로 시험을 안 봐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전국의 기상학과가 7개 대학이 있는데 서울대하고 연대 빼고 5개 대학만 시험을 봐요. 그러면 몇 명 안 되고 보통 한 40명에서 한 50명 정도 뽑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전공자들이로 채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비전공자들이 조금 나름대로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공부해서 됐는데 그 과목이 지금도 똑같아요. 보면은 영어 있고 국어 있고 한국사 있잖아요.
오히려 그 이과 전공하고 그런 사람들이 한국사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근데 문과계통 사람들은 오히려 영어, 한국사, 국어 여기서 점수를 저기 많이 따고 그다음에 조금 저기 지 나름대로 이렇게 저기 책 보고 공부하다가 내가 여기서 강의하니까는 오히려 더 많이 붙었지. 엄청 많이 붙었었어요. 그래가지고 2000 여기 한번 이걸 한번 책을 한번 보세요. 교재. 그때가 언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저기 기상청 우수 인력 저기 수급 방법 편찬이라고 돼 있는데 그때 아마 그러네. 2015년도로구나. 2015년도에 여기서 뭐 공채라면서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거. 거기 보시면은 2015년도 보면은 저기 9급을 40명을 뽑고 7급을 15명을 뽑았어요. 이때 그 40명 중에서 28명이 우리 학원 출신들이 막 되고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 해 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얘가 좀 달라진 거예요. 자, 그래서 저기 인원이 좀 바뀌었어요. 모집하는 방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기상청에서 관측을 아웃소싱을 줘가지고 관측을 안 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관측을 한 거를 기상청에서 사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일반 회사 같으면 어때요? 어떤 부서가 없어진다 그러면은 없앤다 그러면 인원하고 조직하고를 다 떼내기잖아. 근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조직은 떼내볼 수 있는데 그 인원은 공무원을 해고시킬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100여 명이 넘는 그 인원을 각 부서에 나눠서 오버티어로 근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매년 기상청에 한 1,300명이 1,300명이 좀 넘나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한 30년 근무한다고 치고 그러면은 1년에 4, 50명은 빠져줘야지 또 4, 50명 뽑고 이러면서 조직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00명이 꽉 저기 뭉쳐 있으니까는 나가도 여기서 40명씩 빠져도 여기서 저기 새로 뽑을 수가 없지. 그렇다고 해서 안 뽑을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8명 뽑았다가 몇 년도야? 그렇죠? 넘기고 왔어. 그러네. 2017년에 15명 뽑았다가 2018년 8명 뽑았다가 올해 20명 뽑았거든요. 근데 올해 저기 우리 10년회 때 가봤더니 지금 한 35명 정도 남았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거진 다 소화됐다는 소리. 올해 안에 다 없어질 거예요. 다 이제 저기 그 오버티어 인원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매년 한 40명 정도씩 이렇게 뽑으면은 곧 뭐 올해 이제 20명 뽑았잖아요. 이제 아마 내년에는 30명, 그 다음에 한 40명 정도 뽑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7급이 지금 이렇게 조금 뽑는데 또 7급까지 뽑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7급이 계속 그 2018년, 17년 다 뽑고 있잖아. 그래서 내년은 저 7급이 어쩌면 안 뽑을지도 모르겠지만 후년쯤에는 뽑을 것 같아. 근데 또 문제는 또 좀 적어졌어요. 좀 바뀌죠. 내년까지는 이 체제를 유지할 거야. 저기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국어, 영어, 한국사. 근데 후년에는 이것도 좀 바뀐다 그러는데 그렇게 바뀌어봐야 뭐 큰 저거 없고 오히려 저기 문과생이 조금 불리해지는 거지 이과생한테 오히려 유리해질 것 같아. 문과생들이 그전에는 문과생들이 오히려 나한테 배워가지고 저기 들어오는 게 더 많았었다는 소리야. 이과보다. 왜냐하면 영어, 국어, 한국사에서 점수를 많이 따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때가 언제냐면 한 2012년도 뭐 이렇게 해서 한 46명씩 뽑고 막 그럴 때거든요. 이럴 때는 점수도 굉장히 높았어요. 90점 가까이 됐었는데 여기도 조금 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기상청에서 이렇게 문제를 다른 부처처럼 많이 뽑고 그러면은 입시를 이렇게 문제를 뽑고 뭐 이러는 무슨 담당 부서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기상청 같이 뭐 1년에 뭐 3, 40명 뽑고 뭐 그런데 그런 부서가 있을 수가 없잖아. 그냥 문제 출제하려고 그러면은 보통 서기관이나 사무관, 젊은 서기관 또는 사무관 또 특히 유학 갔다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한두 명 뽑고 그다음에 대학 교수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뽑으라 그러면은 항상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다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즉흥적으로 내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도 공부하다 보면 알 거예요. 이제 기출문제 풀이할 때 나올 거야. 이 오답이 많이 나온 거야. 어느 해인가는 그 저기 100문제 중에서 저기 문과 과목 셋하고 전공 과목 둘하고 해서 100문제거든요. 여기서 5문제가 오답이 나와가지고 다 맞게 해줬어. 그러니까는 그 국정감사 때 나가지고 이게 뭐 변별력이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뭐 청장 막 윽박 지르고 저기 국회의원들이 그랬어. 왜냐면 떨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뭐 하니까 자꾸 국회의원 사무실에다 막 찔르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게 국정감사 때 막 하구나 그랬어. 그래서 그 뒤로는 문제 내는 사람이 굉장히 조심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 문제를 창의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교재에 있는 거 때려내면은 틀릴 리가 없잖아. 그렇지? 그렇게 해서 내다 보니까는 그러면서 또 몇 년 지나가 보니까 자꾸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라. 깊이 들어가고 쓸데없이. 그래서 지금 저기 이 평균이 70점 근처야. 그러니까는 저기 어떤 부서는 저기 당사자는 아마 70점이 안 되고도 붙었을 것 같아. 그리고 문제가 좀 있지. 변별력이 없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거를 뭐 내가 나만 알겠습니까? 그 기상청도 알 거야. 그래서 문제는 그 어려운 거를 여러분이 다 공부할, 이건 힘들다는 소리야.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전공자들도 힘들어. 그리고 전공한 사람들도 여러분하고 큰 차이가 없어. 왜냐하면 전공하는 사람들도 4년 동안에 무지하게 많은 과목을 배우는데 시험 나오는 거 보면 2과목 아니야. 그래봐야 그 사람들 배운 거 3학점짜리 한 학기 배운 거나 여러분이 나한테 보통 기본이 8주를 하는 거거든요. 8주 4번 4파 32. 큰 차이 없어요. 한 학기 해봐야 대학교에서 그 한 학기 하면은 커리큘럼이 아마 15 내지 16 줄 거예요. 근데 중간 시험, 기말 시험 빼고 축제 빼고 내가 보기에는 13 넘긴 적이 없어. 나도 강의를 여러 번 했었지만 13주를. 그럼 13주라고 쳐도 거기는 3학점짜리니까 36시간 아니야. 36시간이나 뭐 32시간이나. 거기에 우리 또 기본 있지, 핵심하지, 또 마지막에 가서 또 쪽집기 한 번 더 하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이 전공한 사람들보다 적게 배운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고 또 큰 장점이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서울대하고 연대가 시험을 안 봐요. 그러니까 지방대학 중에서 지금 그러면 전국에 7개 대학이 있는데 5개 대학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쪽 내려가면서 보면 대전 쪽에 공주대학, 그렇죠? 그 다음에 조선대학은 그 석사과정이니까 그건 빼야 되고, 그 다음에 대구에 여기 이쪽인 거구나. 강원 쪽에 강릉 원주대학 거기가 있고, 그 다음에 경북대학이 있어요. 거긴 천문기상학하고 같이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5개죠. 그 다음에 부산대, 부경대. 그 다음에 이제 석사과정만 해서 오히려 석사하면서도 9급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석사하면서도 그냥 9급으로 시험 보는 거, 7급 있으면 또 한번 보고 그러려고 해가지고, 그게 그 조선대에서 석사과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제대학이 있어요. 그 인제대학 학생들은 학부 갖고도 시험 보기는 하는데, 그렇게 전공했다 그래서 많이 안 붙어요. 의외로 40% 안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비전공자들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비전공자라고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그 전공자들을 정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전공자들도 어차피 시험은 사지선다거든요. 사지선다를 물론 실력이 있고 이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이 맞는 건 사실이지만은 비례하지는 않아요. 이 사지선다는 사지선다 푸는 방법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문제풀이를 단원별로 풀고 또 기출 문제 풀고 모의 문제 풀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제 11월 달쯤 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봐요. 그거를 지금 5번을 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기 나와서 풀어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해서 나와서 꼭 풀라 그래도 안 풀어 사람들이.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풀고 막 그러는데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시험 보는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같은 시험 보는 분위기에 맞춰서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 특히 분야가 다른 거를 지금 5개를 이렇게 풀면은 시간 조절을 잘해야지 돼요. 그래서 먼저 학생들 중에서 그런 얘기 하는데 기상은 여기서 나한테 많이 배워서 자신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기상 자신 있으니까는 먼저 문과 문제 그거 푼다고 막 그랬는데 한참 풀다 보니까 5분 남았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분 동안에 무슨 그냥 막 찍어서 했다고 뭐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와서 집에서 이렇게 편안히 이렇게 푸는 거 하고 긴장하면서 푸는 거 하고 시간 조절하는 거를 여기서 그 분위기를 보라는 뜻이야. 그리고 또 문제 풀이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모든 문제들이 그래.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이 나름대로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문제가 그렇게 내는 게 아니라 항상 보면은 조금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문제는 2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되는 거라고. 그래서 생판 모르는 문제가 지금 옛날보다 엄청 더 많이 나오게 됐다는 뜻이야. 문제가 어려워졌다 그랬잖아요. 커트라인이 70점 근처라고 되니까. 그런 문제를 많이 접하게 된다고. 그러면 나 이거 몰라고 해서 아무거나 찍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걸러가지고 2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것이 분노 확률이 커진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문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거 보면 한 3등급으로 나누잖아. 다 쉬운 문제, 누구나 해서 이렇게 풀 수 있어가지고 실수 하나는 안 하나 보는 거. 이런 문제가 보통 한 20% 깔릴 거라고. 그 다음에 50% 정도, 60% 이거는 진짜 실력을 보는 거지. 누가 많이 안 했는지 진짜 되는 거. 그 다음에 20% 정도는 진짜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걸 진짜 너 특별히 더 공부했느냐 이런 거 보려고 그러잖아. 그러면 좋단 말이야. 쉬운 문제를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를 그거 실수해서 풀면은 그건 큰일 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런 거를 모의고사 보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50점 내지 60점 나오는 거는 그건 실력껏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20개 정도 풀 수 있는 거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나? 내가 생판 어렸을 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익히지 않으면은 시험 보기가 힘들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시간이 짧아요. 한 문제 푸는데 1분 안에 해결하지 않으면 다 안 돼요. 근데 문제를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골똘히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시간에 싹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미리 다 걸러내고서 시험을 봐야 되고 그런다고 해서 이런 트레이닝도 거쳐야 된다고요. 그걸 하지 않으면은 이 사지선다를 볼 수가 없어요. 사지선다가 실력하고 물론 실력 좋은 사람이 잘 보는 건 사실이겠지만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익히기 위해서라든지 와서 시험 볼 때는 여기 와서 좀 힘들더라도 와서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좀 부탁하는 거는 물론 일주일에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다니고 뭐 이런 것도 힘들고 그렇긴 하지만은 집이나 도서관에 나가는 것보다 여기 지금 더 좋아요. 여름 되면은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주고 겨울 되면 난방 해주거든요. 여기서 학원에서 살다시피 하십시오. 아침에서 와가지고 저녁 문 닫을 때까지 있으면은 한 1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모르는 소리도 듣고 막 그러면은 길이 배는 거야. 난 그래서 공부하는 거 이렇게 생각해요. 집 찾아갈 때 우리 모르는 데 찾아갈 때 어때 굉장히 긴장을 하고 약도를 보면서 이 약도가 맞았는지 저 건물하고 맞춰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가잖아. 그래가지고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익숙해지면은 친구들하고 떠들면서 가도 거기 찾아가잖아. 그냥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부하는 것도 특히 여러분은 이 이과 과목을 기상 과목을 조금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거라고요. 그래서 자꾸 듣고 그래서 되는데 이거를 시간이 많으면야 천천히 다 하게 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이 없잖아. 촉박하잖아. 남 4년 동안에 할 거 1년 안에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하면 좀 기존에 그 대학에서 배우던 식으로 해서는 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학원에서도 지금 보면은 이게 시청 가구로 해가지고 막 화려하게 막 하는데 나는 그게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판서를 하고 난 글씨도 잘 못 써요. 그렇지만 여기서 내가 글씨를 못 써도 똑같은 글씨가 이 안에 있으니까는 내가 뭐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는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써보고 그다음에 외우는 방법 보통 이제 이과니까는 수식을 떠나서 설 수가 없다고. 그 수식을 설명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수식은 자 이런 방법에서 이런 해서 이렇게 풀고 있다는 걸 내가 한 번만 설명해 주면 됐어요. 그거 갖고 빈종이 주고서 쓰라고 절대 안 나와. 그런 건 학부에서도 안 나오고 대학원일 때 그 교수들이 오히려 그 정규 과목 때는 안 하고 보통 그 뭐라 그러나 그 퀴즈 한다 그러잖아. 갑자기 불러가지고 다 그래서 한 장씩 나눠주고 자 무슨 방정식 쭉 유도해봐 뭐 이렇게 하잖아. 이럴 때는 하는 거지 다시 안 나온다고. 그거 쓸데없이 그거 다 할 필요 없어요. 나는 그렇게 해서 유도했으면 이거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어떻게 해서 그 나온 답을 외우는 방법.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책을 이렇게 해서 우리 책을 이렇게 해서 교재를 보면은 특히 이과책들 수식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래프 나오고 사진 나오고 그림들 많이 나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책 이거 이쁘게 만들려고 그러려고 했겠어요? 작자가? 아니라고요. 말로 쭉 설명하니까 도저히 설명이 안 되니까는 그래프를 갖다 그려주고 그런 거라고요. 그럼 그 그래프를 아무렇게나 그렸겠어요? 생각 엄청 해서 그린 거라고 간단하게 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고 마찬가지 그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나는 앞으로 보면은 그래프 같은 거 이런 것들 해서 그래프로 외워야 되고 그림으로 외워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문장으로 외우는 거는 머리가 한계가 있어서 외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바꿔 말하면은 나한테서 지금 배우는 거는 운동선수라고 치면은 정식으로 유도나 레슬링을 이렇게 배워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따는 거 이거 아니고 그거는 대학원 가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나는 좀 동네에서 싸움하는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으면 물어뜯고 그래도 안 되면 눈을 찔러서라도 이겨서 시험을 패스해서 들어가야 되잖아. 합격해야 되잖아. 그래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대학원 가서 공부하시라고요. 거기까지를 하겠어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그래서 방법이 좀 틀릴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건 자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지만은 이해하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가르쳐요. 한번 오늘 당장부터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쉽게 이해하는 방법,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 해가지고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는 우선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지만은 우리 이 기상을 선택했다면 그거 기상 선택 잘 했다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이 기상청이 여기서 요거를 한번 쭉 읽어보시는데 대충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이런 데 보면은 학부에 기상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거진 없을 거예요. 일본만도 없어요. 그래서 그럼 어디서 하냐 그러면은 학부 때는 물리나 수학 이런 거 전공했던 사람들이 기상의 뜻이 있으면 대학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 기상학문이 기상청이라는 게 있으면서 다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쳤잖아요. 그때서부터 이 기상하는 사람 기상청에서 인력을 뽑는 방법은 그래서 전공자들이 없으니까 고등학교를 나오거나 일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갖다가 뽑아요. 그게 일본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뽑아서 그 사람들을 1년 내지 한 6개월을 강의를 시켜주고, 그래서 거기서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한 사람을 정식 공무원으로 임명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르쳐주는 기관을 기상기술원 양성선이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게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 기상 대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보면은 동경 대학하고 기상전공을 기상 대학하고 출신들이 주류를 이뤄서 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이제 기상기술원 양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 사람이 간 다음에 이제 모집했을 때 고등학교 주로 고졸 중심들을 해가지고 한 30명 정도를 뽑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직급으로 따지면 지금 아마 구급 공무원이 한 20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초봉이. 그러면은 그게 절반 100만 원 정도를 교육비라고 해서 주어서 그 돈을 가지고 물론 교재 같은 거 다 줍니다. 근데 그러니까는 공부하고 와서 점심 먹고 출퇴근하고 뭐 이런 거 하라고 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내가 알기로 25기인가 거기까지 아마 쭉 이렇게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끈끈해요. 그렇게 한 6개월을 같이 배우다가 심할 때는 1년 가까이도 한 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또 지방으로 흩어지잖아. 임지를 찾아서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돼? 동기회 회를 각 지방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번 동기회는 부산으로 모인다. 그래서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주최를 해가지고 하고 뭐 이래서 쭉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다른 공무원들 중에 있는 그 조직들보다 아주 그냥 끈끈한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지금 식국인가 뭐 이런 사람들을 막 지들끼리 금으로 빠찌 만들어서 하고 또 돈을 모아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은퇴한 지가 한 1, 2년 되는 거야. 돈 적립해 놓은 것이 부부 동반해서 크루즈 타고 갈 돈 다 돼 있대요. 그 정도 되고 그다음에 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시험 봐서 붙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상청은 야근들을 해서 팀워크를 하고 뭐 이래가지고 합격자들을 갖다가 지금도 아마 최근까지 하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서바이벌 게임하고 막 그런 거 며칠씩 하면서 신입생 교육을 갖다가 서바이벌 게임도 하고 뭐 이런 거 하고 극기 훈련하고 막 그러면서 해서 이 동기들이 그냥 하여간에 혈맹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기상청에 들어왔다고 해도 살다 보면은 나가기도 뜻이 달라서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딴 부처로 가고 딴 데서 사업을 하는데도 계속 모이는데요. 그런 정도더라고. 그래서 그렇게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스별리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 해오다가 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는 1970년대 이때 초에 그때 65년도에 서울대에서 기상학과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58년. 그다음에 연대가 68년도 아마 이때 돼. 그래서 여간 70년대 이쯤 되면은 서울대하고 연대에서 졸업생이 있는데도 기상청으로 오지를 않아. 그래서 그런데 무슨 또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 아무래도 국제회의를 하게 되고 외부하고 하게 되고 이렇게 교류를 하잖아요. 기상은 세계적인 기구니까. 그런데 보면은 특히 북한에서는 수문국이 돼가지고 박사도 많고 그러는데 우리는 청장만 박사고 뭐 이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는 이런 바람이 많이 안에서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학력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970년대 이때쯤에 서울대 출신으로 해가지고 대거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중간에 나가고 해서 내가 1980년 초에 기상청에 들어왔는데 갔더니 그 사람들이
저기 그 서기관에서 사무관 요 사이 애들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똑똑한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의지리만 남았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주류가 돼서 다 국장이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도 또 서울대 애들이 안 왔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연대 출신으로 해가지고 이제 연대로 해서 내가 우리 동기가 4명 있는데 그 뒤로 4명, 5명 쭉 늘어오면서 오고 그때 그러면서 서울대하고 들어오는데 연대가 조금 더 많이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연대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직까지는 지금 간부들 중에서 서울대하고 연대 출신이면 아직까지는 연대 출신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으니까 많이 지급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이 몇 년도냐면은 여기서 2009년 밑에 빨갛게 써 있죠. 이때서부터 저기 공채를 하게 되면서부터 서울대하고 연대가 안 들어오는 거야. 구급 쪽에서는. 9급 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했었냐면은 쭉 양성소에서 한 30명쯤 뽑아가지고 가르쳐서 9급을 뽑고 그 다음에 아까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공자들을 갖다가 7급으로 뽑았던 거예요. 그래서 쭉 해서 70년대부터 뽑기 시작해서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전공자가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80년에서 90년 사이에는 이제 석박사가 생기고 이러면서 이 기상청에 학력이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너무 전공자들이 생기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조직이 이렇게 되려 그러면은 기상만 전공해서는 안 되고 공문도 전공하고 법도 전공하고 뭐 이런 게 되는데 그게 없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상청에서 다 그거 철폐하고 그게 이제 어느 2009년이에요. 다 철폐하고 전공도 안 보고 나이도 안 보고 뽑는 대신에 9급으로 뽑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연대하고 서울대에서 안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정식적으로 딱 된 건 아마 여기 어디냐면은 2010년서부터 그럴 거예요. 2010년에 공채 30명으로 들었죠. 이러면서 이제 그 위에 보면은 석사, 박사, 학사 하면서 까맣게 써 있는 거. 요거는 뭐냐면은 특채를 해가지고 박사를 갖다가 만약 2010년이라 그러면은 2010년을 보세요. 박사 5명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박사학위 받은 사람을 특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박사면은 요때만 해도 아마 4급 줬을 거예요. 4급. 어떨 때는 지금은 박사 받고도 지금 4급이 아니라 5급, 6급 받기 딱 좋아요. 지금 5급, 웬만하면 5급이고 다른 농림직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7급부터 박사가 7급도 받아요. 그리고 석사는 8급, 6급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학사는 7급 이렇게 받다가 여기서부터 특채도 줄여나가는 거예요. 특히 학부는. 그러면서 늘고 있잖아. 30명, 39명, 46명 막 늘고 있었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로 줄여가면서 모집 방향을 지금 하는 방식으로 전공, 나이, 불문하고 뽑아가지고 9급으로 뽑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서울대하고 연대가 안 들어오고 있고 서울대 연대들은 석사 마치고 와서 요즘 석사하면 8급 줍니다. 8급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구소를 들여요. 연구소에서 연구사가 6급에 해당하거든요. 그 대신 기상연구소에 연구사로 들어가려면은 석사 이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뭐 박사과정에 있거나 뭐 이래야 되니까 좀 힘들죠. 약간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비전공자면서 뭐 9급으로 들어가고 그럴 바에는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방법이. 그 다음에는 지금은 많이 7급을 뽑지 않고 있는데 원래는 7급을 많이 뽑아야 돼요. 근데 공무원 노조가 생기면서부터 7급을 막 자꾸 못 뽑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9급에서 이제 합격을 하면은 이제 9급 합격했으면은 일부러 여기 학원 나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특채 준비를 슬슬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인강을 듣고 그러면서 시험을 봐서 붙으면 7급이 되거든요. 자, 그럼 어떤 편제가 돼 있냐면은 공무원들이 이 9급에서 7급, 9급에서 8급 되는 거는 무슨 그 아주 심각한 무슨 뭐 잘못한 걸 저지른 게 없으면은 2년 안에 다 됩니다. 누구나. 그전에는 이것도 조금 안 되는 쓰고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자연 승급이라 그래가지고 2년 지나면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8급 되는 건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2년만 지나면은 9급에서 8급이 됩니다. 그다음에 8급에서 7급이 되는 게 이게 한 3년을 원래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지. 뭐 잘 되고 그 자리가 만약 빈 게 많고 그러면 되겠지만은 이게 경쟁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3년 안에 되면 쉬운 아주 럭키한 건데 진짜 한 5년 걸려서 아빠 2년까지 해서 한 7년 정도 걸릴 거라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9급에서 7급이 되려면 거진 9년 정도 걸리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틈틈이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봐서 붙으면은 바로 7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7급이 되면은 뭐 월급이 오르고 뭐 이래서 좋은 게 아니라 더 좋은 게 뭐냐면은 공무원들을 이렇게 해서 9급 뽑고 그다음에 7급 뽑고 5급 뽑고 이렇게 해서 공채에서 뽑는 방법 이렇게가 있거든요. 그러면 5급에서 보는 것은 기술고시를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기술고시 보는 것도 어렵지는 않아요. 기상은. 근데 다른 뭐 행정학 뭐 그다음에 이 서술서 쓰고 해서 그런 것들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걸 아니라고 쳐도 그러면 이 7급 같은 거 시험을 봐서 이렇게 붙으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동기라는 게 달라지는 거야. 9급에서 이렇게 된 동기들끼리 이렇게 모으면 그거는 사병 출신이 되는 거고 군대로 말하면 그 다음에 7급에서 되는 거는 이거는 군대로 말하면 하사관 출신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5급에서 이렇게 기술고시를 하든지 박사를 받고서 들으면 그거는 장교 출신이 돼가지고 이 격이 아무래도 있거든. 그래서 오히려 틈틈이 공부해가지고 뭐 5년씩 뭐 이렇게 걸려도 그렇게 해서라도 7급이 되는 게 낫다는 뜻이야.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 7급을 뽑지 않지만은 미리 준비하고 서서 이렇게 된 다음에는 어차피 공부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왜냐하면은 기상청은 뭐 중앙행정기관이지만은 설립 때도 그랬고 이 학술기관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제 앞으로 들어가시면은 뭐 기상학회 때 가서 발표도 해야 되고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거 옆에서 보셔야 되고 또 외국 가서 요즘 외국에서 나가는 게 많거든요. 그 발표할 것도 많고 뭐 그래서 이게 기상청이 그냥 뭐 행정기관만은 아니에요. 학술기관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조금만 더 여러분이 기상을 선택하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기상청 들어가면 뭐 할 거 그것 좀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접 수업으로 들어갑시다. 조금 쉬었다가.